병원의 허성호입니다. 비디오를 해서 조금 사실 좀 힘들었는데요. 편집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녹화 편집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LED 오스티움인데 CTO고 뒤에 다이고널 브랜치하고 바이퍼케이션 리전이 있다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그 체스트 페인이 있고 투석 받는 환자, CPD 환자고 한 6년 동안 지금 KT 대기 이제 환자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그렇게 환자인데 그래서 환자 첫 번째 10월 13일에 그냥 찍었고 한데 LED 얘기 잘 보시면 오스티움의 스탬플리스 같이 보이고 약간 마이크로 채널 같은 게 하나 보이긴 합니다. 서커에 타이탄 이전이 있고요. 그래서 RCA 쪽에도 뭐 스케아가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이 좀 이쁘지 않은데 이 스케아 많이 있는 데서 타이탄 이전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콜라테랄로 septal 브랜치나 그 통해서 LED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날 첫날은 우리가 우선에 그 서커만 하기로 하고요. 잘 안 넘어가서 앙귤레이션에서 가이드질러 써서 스탠팅을 하나 했습니다. 가이드하고 그렇죠. 여기서 그다음 포인트가 좀 말씀은 좀 논의돼야 될 게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비디오 어시스트 CT PCR을 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 날짜를 잡아야겠다 해서 했는데 먼저 조금 논의돼야 될 것이 이 환자 케이스를 그럼 진짜 CTO를 해야 될 것인가 서클 해놨으니까 그냥 캐비지를 할 것인가 지금 비디오는 이제 그때 투 스테이지로 날짜를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디오로 그대로 넘어갈 거라서 이 시간대 제가 조정하면 되는데 혹시 코미트 하실 분이나 뭐 언론하실 분 있으면 그래서 PCI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안티그레이드 할 거냐 레트로그레이드 할 거냐를 고민을 했는데 바이다렉셔널 그 한쪽이 7프렌치에서 바이페모랄 쪽으로 해서 이 한쪽 EB 걸고 한쪽은 JR로 그냥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제는 안티그레이드를 할 거냐 말 건데 사실 마이크로 채널 같이 보이던 아까 병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여기 처음에 다시 찍은 걸 보면 약간 여기 앞쪽에서 보이는 여기 쪽에 보면 마이크로 채널 쪽에서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 카세타를 살짝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쪽이 안티그레이드 마이크로 채널이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아이부스 가이드를 먼저 뽑고 서커 쪽이나 해서 트루로 들어가는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다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이부스는 나중에 발을 뚫고 나서 보는 걸로 했고 마이크로 카세트 코세어를 써서 우선에 논스루를 넣고 길잡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XTR을 먼저 시도를 살살 해봤습니다. 했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했는데 이거 뭐 XTR이 잘 들어가질 않아서 나중에 필드 XTA로 좀 바꿨고요. 바꾸고 나서 환자 보시면 잘 보시면 이 병변이 다이고널 브랜치하고 오스하고 거의 바이포케이션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이스키 스코어 따지면 뭐 또 스탬프리스니까 블런팅 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리전이 한 20mm 거의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한 3점 정도 주는데 바이포케이션 리전일 때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다이고널 브랜치가 보통 작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걸 잘 두 개 다 살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힘든 과제였고요. 와이어를 할 때 제가 꼭 두 비율을 항상 좀 비교해서 보는 이유가 트루로 들어간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여기서 근데 아까 보면 그 위에서 벌써 폴스루민인데 그래도 폴스루민 상태에서 자꾸 와이어를 진행하는 거는 사실 저걸 트루루민 넣기는 그래서 제가 거의 불가능한데 예, 사실 지금 보면 그 처음 엔트리 포인트가 트루루민인지도 지금 확실치는 않잖아요. 저 와이어 엔트리 저 오스 쪽에서. 그러니까 처음 오스티움 쪽에서 네. 예, 그걸 사실은 뭐 아이부스로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예. 안 됐을 때는 와이어 좀 진입하고 난 다음에라도 아이부스를 확인해서 그게 트루미라는 거가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까 좀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마이크로 카세타 팁 입쪽에서 이제 살짝 한번 럭인지를 리거지 되는 거 확인하고 살짝 찍어서 다이고널 쪽 살짝
플로우 가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사실 안 봤는데 사실은 진짜 이런 경우는 불확실하게 들어간 것보다 아이부스를 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 교수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들어가는 게 필드 XT A로 한 다음에 안 돼서 가야 세컨드까지 바꾸고 다이고널 브랜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세르를 더 밀어보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자꾸 밀려서 이때 고민이 되는 게 아까 RV 브랜치 앞에 앉아 케이스 같은 경우도 RCA 쪽에 이렇게 하면 발루를 조그만 걸 해버리면 LED 주 메인 리엔트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발룬 발룬을 1.0짜리 발룬으로 살짝 이렇게 발룬을 해줬습니다. 하고 코세어를 다시 넣었는데 여전히 잘 들어가지 않아서 1.5짜리까지 발룬으로 살짝 좀 크게 좀 해줬습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자꾸 나오는데 예, 이럴 때 그 LCX 스탠트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LCX에 와이링 해가지고 거기에 3점 뭐 풍선을 불면 마이크로 카트 시키면 풍선을 안 안 불어도 넣고, 예, 되니까 그럼 반드시 가이딩이 밀리는데 콜세어가 안 들어가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콜세어 말고 요즘 그 뭐죠? 카니발 카라벨이 카라벨, 안 예. 들어가면 무슨 뭐 대부분 어떤 풍선을 써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앵커를 하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 와이어가 지금 가야 세컨인지.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그게 빨리 이제 마이크로 카테ter 진입해가지고 소프트 와이어로 바꿔주는 게 예. 안전하다. 그래서 우선 와이어는 가이세컨드에서 그 이쪽에 다이고널 쪽에 와이어는 우리 일반적 소프트 와이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안 돼서 그 다음에 크루스 이럴 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앙귤리스트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지금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듀얼 루멘이 있는 이제 크루세이드를 제가 다른 카세타도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옛날 사람인지 요 아는 듀얼 루멘 카세타를 크루세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크루세이드를 해서 이렇게 비율을 이제 좀 이제 하고 이게 크루세이드를 넣어서 이제 듀얼 카세타를 해서 와이어를 시키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시간 좀 걸렸습니다. 바로 잘 안 돼서 크루세이드도 어느 정도 진입이 다 안 돼갖고 그래서 사실 아까 앵커 발론이 너무 그때 필요한 걸 사실 하고 있으면 깜빡깜빡 옆에서 바람잡이가 참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찍어보고 트루세이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XDR로 LED 쪽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 와이어가 된 와이어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걸로 작은 걸로 해서 팁을 계속 여기서 시간을 대부분 다 소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는 큰 문제 없는데 아까 이건 발론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여전히 이제 이게 크루세이드 통해서 했는데 와이어가 들어간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쪽 돌리면 조금 이게 트루가 아닐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몇 번 이제 이거 시간에 조작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시기쯤 돼서 트루로 들어간 것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이제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확인 이제 그 실린지 갖고 다 확인을 했고 항상 그래도 이럴 때는 마이크로 카세트를 뺄 때는 항상 볼륨 클리핑을 저는 이제 꼭 이럴 때는 해서 합니다. 그냥 했다가 안 하면 싹 다 빠지는 경우가 힘들게 공사해서 그럴 수가 있어서 그렇게 꼭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프로시저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투룸에 들어간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발론들이 잘 통과가 안 돼서 조금 밀리다 근데 발론 1.0짜리 발론 먼저 하고 1.5짜리 또 해주고 그 다음에 2.5짜리 발론까지 이제 본론을 다 지금 발론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론하고 나서 2.5짜리 발론입니다. 2.5, 15 발론이고요. 다이고널 브랜치 쪽도 발론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아이부스를 다시 다 보겠지만은 바이포케이션 이전엔 어떻게 하실 건지도 제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투 스탠트를 이런 경우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냥 투 스탠트 안 하고 다 찢어지지 않는다면 원 스탠트 하고 발룸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제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
DB를 바이포케이션 사이드 브랜치는 DB만 바르고 나오고 괜찮다면 찢어진 거 없고 달색이 없고 플로우 장애만 없으면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을 그렇게 이제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지금 아이부스 디스타 이제 LED부터 나오는 거고요. 길이가 굵기를 보시면 한 2. 뒤쪽은 2.7 정도 이상은 나오고 지금 아직 요 위치를 일부러 플로우로 가끔 밟아가면서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비디오 찍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이즈 위치를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병변이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데 부분에서는 좀 적게 사이즈가 좀 작다가 C2 리전에 조금 제가 조심하는 그 경우 1년쯤 팔로우를 엔조를 해보면 처음에 혈관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슬링키지 됐던 게 좀 파지티브 리모델링돼서 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텐트를 너무 지금 병변 나오는데 작은 거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경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데만 좀 타이트하게 넣고 그 다음 좀 발로만 뒤쪽은 살살만 해주고 끝나면 팔로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아까 LED 오스팀 쪽에 타이트한 리전들이고요. 그 이제 사이즈가 생각보다 뒤쪽도 3.0 가까이는 되고 타이트한데 그 앞쪽은 거의 4.5 이상 굵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금 LED 이제 메인 쪽으로 나오는 이제 병변 메인 쪽에는 크게 스퀘어는 있지만은 그렇게 아스로마가 심하지 않아서 협착이 심하지 않아서 LED 오스티움에 잘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에 아이부스를 다이고날을 그때 먼저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우선 스텐트를 먼저 했습니다. 다이고날 쪽에는 그 아까 2.5짜리 발론을 하고 나중에 그 정리를 한 거 보고 여기 이제 파이널 전전기 요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바이포케이션 이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몰라서 한번 뭐 질문 있으시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혹시 투 스텐트 원하신 분 투 스텐트 하면 손 아니면 그냥 원 스텐트에 그냥 발룬 아니면 원 스텐트 발룬 예. 저하고 다 비슷하신 거. 제가 잘못한 건 아니네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원 스텐트에다가 보통 DB가 보험이 2.75까지는 뭐 아직은 되고 또 이제 라지 발론도 좀 된다는 경향이 있어서 2.75짜리는 DB를 이렇게 해주고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번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와이어는 해놓고 이제 원 스텐트는 디스탈 쪽에 좀 길이를 너무 길게 뒤로 안 가고요. 3.0에 이게 18인가 좀 길을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23인가 3.0에 18을 했습니다. 3.0에 18짜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 스텐트를 하고 그다음 이걸 뺏어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는 크기가 아까 커서 그다음 사이즈를 4.0짜리로 이제 길이를 투 스텐트를 맞췄습니다. 오스티움에 나오는 경향에 저는 크로스 시킬 거냐 아닐까를 하는데 조금 이런 경우는 타이트하게 잘 맞춰보서 저는 한 3mm, 2에서 3mm 정도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나중에 이걸 스텐팅을 해보고 나니까 한 4mm 정도는 아이부스를 보니까 좀 나왔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만족하게 해서 스텐팅을 LED 오스티움부터 해서 오버래핑해서 이전 스텐팅하고 스텐팅을 하고요. 조금 그래서 아이부스를 다시 LED 쪽에 봤습니다. 봤고 스텐트는 3.0짜리 스텐트는 뭐 아포지션 잘 된 것 같고 아세노마이 잘 눌려져 있고요. 물론 뒤쪽에 올라오면 조금 언더 익스펜전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나중에 NC 4.5짜리를 빼긴 뺐습니다. 여기 보면 워낙 혈관이 크고 아직까지 오스팀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펴진 경향이 있어서 NC 발론은 저는 조금 더 큰 거 아까 4.0 스탠드를 했기 때문에 또 4.5로 제가 그 15짜리 12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려서 15짜리를 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고 자, 메인 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이고날, 자, 우선 다이고날 쪽으로 리와이어링을 다시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아이부스 리와인하고 다시 1.5짜리로 발론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2.5짜리로 발론을 하셔서 그 스탠스 드러사이를 펴주었습니다. 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다이고널 브랜치 쪽에 아이부스입니다. 다이고널 쪽도 보시면 아이부스 상에서 이제 다이고널 아이부스인데요. 혈관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디스탈 쪽도 되고 앞쪽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보시면 다이고날에 아직 사이즈고 3.0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타이트한 리전이 좀 지나가고 2.5짜리까지는 발론을 해줬지만은 스키아가 그래도 그리 심하지 않고 지금 아까 LED 메인 쪽으로 나오게 돼서 환자분 고민은 여기를 충분히 스텐 발론을 원래 새 거 쓰면 좋긴 한데 발론 색이 좀 그래서 스텐 NC 발론을 새 거 쓰면 좋겠지만 스텐 발론 아까 나왔던 3.0의 18짜리로 그걸로 해서 지금 발론을 이제 해줍니다. 해주고 그래서 한 30초 정도 이상 좀 프레셔를 좀 줘서 잘 편 다음에 찢어진 거 없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DB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B를 2.75에 20짜리 DB를 1분 저는 DB를 좀 오래 해줍니다. 1분 30초 가량 환자가 특별한 불편한 게 없다면 해주고 이거는 4.5짜리로 이제 아까 NC 발론을 해주고요. 앞쪽을 다 뒤쪽에도 조금 더 가서 다 해주고 이제 파이널 키싱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3.0짜리 스텐 발론을 파이널 키싱 해주는데 3.0 스텐 발론이 워낙 좀 그거에서 안 돼서 2.5짜리로 4.5하고 2.5짜리 발론으로 파이널 키싱 발론을 6기압 정도 해서 그냥 주고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LED 쪽에 아이부스 마지막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이고 혹시 뭐 하신 말씀 코멘트 좀 환자가 몇 살이라고 했죠? 54세 남자 투석 받는 환자죠. 기저질환이 뭐죠? 혈압이 있고 이 루푸스로 환자가 그렇죠. 그 ESRD를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뱃살 사이즈가 다 크거든요. 예. 이게 바스큘라이티스도 생각을 다 그 원인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 환자 그 SLE 바스큘라이티스는 굉장히 하이리스크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럴 때 이 KBG하고 이 인터벤션 할 때 그런 고려는 안 하셨나요? 사실은 KBG를 먼저 권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했는데 환자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자기는 이 사업하는데 수술을 해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입원에 이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했대서 고민을 좀 했던 환자입니다. 하고 그리고 수술 받는 걸 너무 좀 두려워해서 저는 이렇게 LED 오스튬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CTO를 하는 것도 사실 그 쉽지 않은 걸 때가 이제 물론 쉽게 끝나서 되긴 했지만은 일단은 KBG를 권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리만만 연결해주면 딱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파텐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이건 적극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를 그 다음 여기 놔둘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마침 비디오 이 케이스가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자리에서 그래 됐습니다. 파이널 키싱을 드럭블런하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드럭블런을 사용했으면 그 드럭블런을 키핑하고 예. 그다음에 4.5는 너무 크잖아요. LED. 예. 3.5 정도로 해가지고 파이널 키싱을 하면 빼냈다가 다시 안 넣어도 되니까 그 드럭블런을 하고 예. 그 키핑을 해놓고 그다음에 NC 블루를 새로 LED 쪽에 넣어가지고 파이널 키싱하고 나오면 시간 절약도 되고 새로 안 그래도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발론 이럴 때 발론 개수 제한 많지 않나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1.0 아까 쓰고 1.5 쓰고 2.5 쓰고 그게 NC 너무 풍선을 많이 썼는데 4개 써갖고 제가 걱정돼서 못 썼어요. 그게 새로 그게
그러면 다른 기존의 풍선을 넣더라도 예, 예. 그러면 그 드럭블루는 그냥 키핑을 해놓는 키핑했어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케이스 비디오 케이스 시그널 이렇게 시간 끝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다시 디스커션 포인트를 보면 이제 이양 CTO를 했으니까 LED 오스 CTO 리전에 조금 한자 케이스를 할 때 안티그레이드 뭐 운이 저는 운때가 좋은 거였거든요. 마이크로 채널이 좀 있어서 된 건데 이게 잘 안 됐다면 레트로그레이드를 보통 좀 그리고 없다면 아이브스 가이드를 보실 건지 아니면 저 레트로그레이드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 건데 저도 일단 듀얼루멘 카세트를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잘 안 될 때는 그 카세트만 들어가면 리와이어링을 저 LED 쪽에 다이고널 브랜치 들어가는데 그럼 메인 브랜치에 그 와이어링 할 때는 듀얼루멘 카세트가 가끔 도움이 넘어가기만 잘 넘어가면 좋은데 아직 박건식 교수님 말씀대로 킵이 아까 그 앙클 발론을 써서 마이크로 카세트를 더 진입할 수 있도록 그거 좋은 팁 가지고 다음에 꼭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포케이션 리전에 있을 때 저는 꼭 CTO가 아니더라도 가령 투스텐트보다는 저는 뭐 괜찮다는 반론만 해주고 나중에 상 보면 더 좋은 결과 있는 제 경험 짧은 경험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리고요. 그 뭐 패널 선생님들 뭐 지금 우리 허성호 선생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네, 짧게만 왔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최윤석입니다. 그 저희가 CTO 할 때 그냥 처음에 와이어를 셀렉션하는 그런 좀 기준이 우리 작은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좀 애매모호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루틴하게 소프트 와이어부터 에스컬레이션 하거나 또 이렇게 인지하는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한 칩 인젝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칩 인젝션을 해갖고 마이크로 채널이 엔조에서 안 보이는 그런 채널이 보이면 XTA나 XT 계열의 그런 와이어로 시작을 하고 아니 와이어 마이크로 채널이 보이면 만약에 저것도 다 안 보인다 이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가이아 시리즈나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셀렉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준 그런 케이스들에도 있어서 오히려 루틴하게 필더나 이런 XT로 시작을 해서 시간을 소모하다가 가이아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칩 인젝션의 그런 테크닉이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내희 교수님 뭐 이 케이스 보시고 코멘트 할 거 없어요? 크루세이더와 비디오 어시스트의 대가신데 좀 이따 뭐 아마 강의에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잘 보면 이거는 넘어갔을 텐데 이 살짝 이렇게 각이 이렇게 조금 이게 바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듀얼 카세트를 썼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지금 저- 옆에 어시스트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어시스트 간호사 오래 해도 피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럼 이순환 선생님 마지막 뭐 네, 얘기 저는 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잘 안 될 때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엔지오그램 하는 거랑 약간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잘 와이어링이 안 될 때 이제 더블루멘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허성호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